그래서 2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사무용품이랑 그 다음에 끝쪽에 보시면 자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용품하고 자산 처리 그거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 그 사무용품은 몇 년 이내 쓰죠? 예, 1년 이내 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하란 얘기예요. 소모품으로 할 거냐? 예,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 B로 할 거냐? 근데 소모품 B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 뭘로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거기는 사무용품 그리고 자산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품 얼마 사셨어요? 4만 원. 근데 왜 차변이냐면 자산이 어떻게 됐죠? 늘어났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대요? 3만 원 드렸대요. 현금으로 3만 원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안 줬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 미지급금 만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28번. 2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즉시. 그래서 뭐요? 즉시.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답 먼저 적어드리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상매출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즉시 뭐 하셨대요? 당좌 예입했대요. 그래서면 당좌예금 5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50 자산 감소. 요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차변의 현금 50. 왜냐면 거기 보시면 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50. 그 다음에 이 돈 받아서 은행 가서 뭐 했대요? 예, 예금했대요. 당좌예금. 그러면 당좌예금 5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50.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현금 50만 원 뭐 했죠? 늘어났죠. 그 다음에 현금 50만 원 뭐 했죠? 줄어들었죠. 그러면 50만 원 늘어나고 50만 원 줄어들면 얼마세요? 0이죠. 0은 꼭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생략하기로 한 거예요. 겹칠 때에는. 왜 그러냐면 하나 안 하나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겹칠 때에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이걸 적으나 안 적으나 큰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29번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요거랑 연관성이 좀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내용은 상품을 팔았대요. 팔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얼마치 파셨어요? 45만 원. 돈 벌었다,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아서 30만 원은 통장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통장이 얼마 늘어나죠? 30만 원 늘어나겠죠. 근데 그 통장의 이름은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나머지 얼마냐? 15만 원은 뭘로 갖고 있죠? 네, 현금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갖고 있다? 15만 원. 근데 원래는 현금이 45 됐다가 30을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을 하나 안 하나 결과값은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겹칠 때에는 일부 삭제해도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3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으로 받다. 받으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네, 10만 원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이 왜 들어왔나 봤더니 어음 때문에 돈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돈 받은 거 무슨 어음이라 그랬죠? 네, 받을 어음이에요. 돈 주는 거는요? 네, 지급어. 그렇게 연결하셔도 돼요.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31번 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31번 보시면은요. 약속어음이 만기가 돼서 수표 발행했대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대변에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당좌예금에서 40만 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을 어음 때문에 준 거죠. 예, 주는 어음 무슨 어음이요? 예, 지급어. 그리고 돈 줬으니까 부채가 늘어나세요, 줄어드세요? 예, 줄어들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32번 보시면
건물 구입 대금에 미지급분 400만 원을 뭘로 하셨죠? 네, 현금 하셨죠. 그래서 현금 400. 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미지급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 왜냐면 건물은 파는 거세요? 쓰는 거세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33번 한번 또 풀어보시는데요. 거기 문제를 조금만 바꿀게요. 그냥 대여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하세요. 단기 대여금이라고 생각하시고 33번 풀어보세요.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대여금 50만 원과 이자 3만 원을 받아서 즉시 예금했죠. 그래서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세요? 53만 원. 그러면 통장이 늘어나겠죠?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빌린 돈 있었죠. 그래서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는 그냥 대여금은 없어요. 짧으면 단기, 길면은 뭐요? 장기. 그렇게 꼭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만 원 자산 감소. 그 다음에 이자 받았잖아요. 우리 받는 이자 뭐라 그러세요? 네,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3만 원. 수익 증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보험료.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라고 해요. 그래서 34번은 보험료는 뭐라 그런다고요?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죠? 네,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25만 원. 자산의 감소. 그다음에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나눠드린 거 그거 한번 펴보세요. 분기 연습을 할 건데요. 일단 오늘까지는 저하고 같이 풀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여기도 초반에는 맞춘다라는 목적보다는 해본다라는 목적에 좀 더 초점을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초반에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1번부터 볼게요. 7월 3일. 근데 이제부터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앞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에 맞춰서 분계 연습을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일부를 빼고 연습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는 거래처 쓸 거예요. 뭐 적는다고요? 거래처. 근데 거래처를 왜 적냐면 채권이라는 게 받을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채무는 줄 거죠.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쓸 때는 채권, 채무, 거래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실 게 이제 비용을 쓸 때 제가 아마 앞에다가 오라고 쓰면은 제조원가예요. 그래서 제조원가고 요거는 이제 생산이나 조립이나 공장 요런 거 관련돼서는 이제 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본사, 뭐 사무실, 예. 그 다음에 뭐 영업부, 예. 요런 쪽이 이제 앞에다 제가 8이라고 할 거예요. 이제 분기할 때 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58하고 일단 거래처 쓰는 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분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7월 3일 지난달 매출 계약한 하나상사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차감한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는데요. 이거 풀 때 금액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100만 원으로 할게요. 네, 원래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액 없으면 얼마로 볼 거라고요? 100만 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일단 7월 3일 날 상품 팔았어요.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 300 수익 증가. 그 다음에 차변에 계약금 먼저 받은 거잖아요. 물건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받은 거 뭐라 그러죠? 네, 선수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선수. 그래서 계약금 나오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주면 선급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근데 지금은 팔았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그 다음에 부채 증가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계약금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되나요? 몰라도 되나요?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현금 100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잔액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우리 외상으로 사는 거 뭐라 그러죠? 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외상 매입금. 외상으로 얼마치 사셨냐면은 그 매입금이 아니고 매출금 팔았으니까. 그래서 100만 원 요것도 자산 증가 하나.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선수금은 왜 거래처를 써야 되냐면 선수금은 채무예요. 그래도 누구한테 먼저 받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적은 거고 외상매출금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거래처를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삼아. 가겠습니다. 7월 13일은 팔았대요. 팔면은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700. 그리고 팔면은 돈 받죠? 돈 벌죠?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계. 그래서 상계의 뜻이 뭐냐면은요,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겁니다. 나 물건 팔았으니까 원래 돈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한테 돈 줄 게 얼마 있어요? 500만 원 있는 거죠. 그래서 난 700 팔았으니까 500은 안 주고 안 받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계산한다 그래서 상계라고 합니다.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래서 얼마는 안 주고 안 받을 거예요? 500만 원.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누구 거 갚았죠? 해피 거예요. 맞죠? 요번에는. 네. 그래서 해피를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 해피를 써줘야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아, 해피 걸 갚았구나. 근데 해피를 안 써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은 갚았는데 누구 거 갚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우리 받은 어음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받을 어음이라고 합니다. 200만 원 자산의 증가 여기도 해피예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7월 1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 취득이 뭐 하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을 사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그 다음에 팔 때는 그냥 비용 처리한다. 요렇게 그 부대 비용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다 무슨 처리하시면 되세요? 건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1790만 원.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건 살 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단기 매매 증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드렸어요? 현금 드렸죠? 그래서 현금 1700 얼마요? 90. 자산의 감소. 그래서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합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다음에 그거 하나 풀어보세요. 8월 6일 요거까지 맞추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 겁니다. 다음에 8월 6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종업원 회식. 그래서 우리 회식이니까 종업원이니까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복리 후생비인데 앞에다가 8을 쓰셔야 돼요. 왜냐면 영업부는 사무실 사람이에요, 공장 사람이에요? 사무실 사람이죠. 그래서 비용 처리하실 때 58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돈은 거기 보시면 월말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30, 부채 증가, 모구촌 갈비. 정리하시고 마무리 하세요.